경남에서도 이틀 새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4명이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야 할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현 정부 최대 규모 도시재생 사업인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토지 정화 비용이 드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민간 자본 유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실상 전면 등교로 전환되며 한동안 어려움을 겪던 급식 납품 농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끊길지 몰라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독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이틀 새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비롯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는 79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한 요양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제 오후 6시쯤 인근 목욕탕 열탕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호흡은 안 하고 계셨고 맥박도 안 뛰고 계셨고 저희는 심정지 상황이라 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거든요. 창원 진해구에 사는 79살 B씨도 오늘 오전 집에서 잠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이틀 전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통영에 거주하는 78살 C씨도 그제 백신을 맞았다 오늘 오전 목욕탕 온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물속에 비서dem이 잠긴 상태로 있어가지고 직원한테 연락하고 안에 탕 속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한번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직원분이 가가지고 물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창녕에서는 사흘 전 독감 백신을 맞은 78살 여성이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새 경남에서만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 4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이 맞은 백신은 제조 번호는 다르지만 모두 질병관리청이 무료 공급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 블루 4가였습니다. 앞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2명이 이 제품을 맞은 뒤 숨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회수 대상이 됐거나 침전물이 생겨 무리를 빚었던 백신이 아닌 정상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하면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접종 과정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초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야 할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입주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아티움시티가 개발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과 함께 건립해 창원시에 기부 체납할 건물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창원시는 특정감사에서 주차장 공사비 204억 원 중 186억 원이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1,132가구 한 곳당 부담한 돈은 1,600만 원. 하지만 9개월이 넘도록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투자기부 지단 단장을 만났을 때도 그 단장님은 우리한테 이거는 협상 의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고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지만 어떤 회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티움시티 측은 분양가 자율화 대상 지역은 분양가 산출 내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고 창원시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감사원에서 감사 없이 해당 사건을 종결하자 관련자와 공무원을 사기분양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체적 부실을 가지고
지금 투자 협상과 협상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럼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가 대안을 해놔야 되는 거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은 창원시와 아티움시티의 협상이 끝나는 내년 초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대금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만한 개장과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순서입니다. 경남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주를 따낸 제조업체를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안의 한 철도 차량 제작업체. 공장에서 철도의 주행장치인 대차부터 차체까지 다양한 열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선 특수 철도 차량을 설계합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방탄 차량으로 설계를 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해가며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Because aluminum and stainless steel in Bangladesh there are some problem. We are talking about only door. Please select stainless steel. 이 업체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난 7월, 방글라데시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지난달에는 탄자니아에서 64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들을 잇따라 따냈기 때문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따낸 건 현지 여건에 맞는 차별화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각국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과거 수출한 국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제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이동조차 쉽지 않았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더 적극적으로 해외를 다니며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특히 탄자니아는 코비드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덕분에 연매출 300억 원대의 중소기업이 올해 수주로만 연매출의 5배가 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4개의 철도 차량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등 꾸준한 기술 투자와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속에 등교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서 학교 급식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 농가에도 희망이 생겼지만 주문이 언제 또 끊길지 몰라 불안해하며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피망 농사를 지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해온 이형수 씨. 지난 봄 들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바람에 애써 키운 피망을 버리거나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계속 취소돼 버리고 해서 저건 창고 들어간 농산물은 일반 시중에는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파프리카를 납품하는 또 다른 농가. 다행히 이달 중순 들어 학교 현장이 사실상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급식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잦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2, 3일 전에 우리 납품하는 도중에 확진자가 또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로 취소가 되는 상황. 때문에 농가에서는 전남과 전북처럼 도교육청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1차에서 끝내지 말고 2차까지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사업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장마 등의 여파로 농산물 값이 폭등한 반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는 데다 꾸러미에 어떤 농산물을 넣을지 논란도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 상당액이 줄어들었고 경남도청 또한 경기 불황으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계획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가운데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은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도시재생 사업인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토지 정화 비용이 드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민간 자본 유치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 사업비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 작성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실무협의 회의 자료입니다.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000억 원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화 비용 431억 원에다 추가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염 정화 비용을 230억 원 가량 확보하고 있다는 기존 LH의 해명과는 크게 다릅니다.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에 대해 LH와 통영시, 경상남도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토지 정화 비용 일부에서는 1,000억 정도 들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런 비용은 모르겠고요. 토지 정화 비용이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아니 1,000억이라면 처음 듣는다고요.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좀 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LH는 토지 정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 물질이 많은 곳을 위주로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염 정화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위해성 평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협약 당시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 7,750억 원으로 줄었고 부처 연계 사업은 2,020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를 민간 자본은 7,404억 원에서 4,480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마저도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어느 기관이 책임질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자 유치는 누가 하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협약서상에는 시에서 민자 유치 책임은 원래 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LH 쪽에서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유치 부분은 일단 소유권이 LH이기 때문에 LH에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오염 정화 작업은 착공조차 못했고 민자 유치 책임 공방까지 벌이는 동안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은 사업 기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에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확진된 진주 벨기에 남성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현재까지 122명으로 검사 결과 122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도내 누적 환자는 298명이며 현재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오늘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지사가 제안한 공론화 기구로는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부청사로 청사가 이원화된 이후 행정 비효율이 크다며 부작용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는 서부청은 균형 발전을 위해 존치하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부서 재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 등은 요양병원 이사장인 장 부의장이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김 의장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중앙 119 구조본부와 수리온 소방 헬기 2대를 453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은 오는 2022년 10월까지로 호남과 충청 강원 119 특수구조대에 배치되며 이는 지난 2015년 제주소방과 지난 6월 경남소방에 이어 세 번째 소방 헬기 계약입니다. 전국 생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남해안 생굴이 본격 출하됩니다. 통영 굴수화식 수협은 오늘 오후 용남면 위판장에서 2020년산 생굴 초매식을 열고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굴수화식 수협은 해마다 15,000톤을 위판해 900억 원 정도 위판고를 올리는데
올해는 진해만 일부 폐사에도 수온이 적당해 굴 작황이 평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 중단과 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청구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